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왜 교실이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났지? 아마 여러분 선택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친구들은 100% 합격할 거예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총 21회 동안 아마 이 일순환 진행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총론 강론을 21회 동안 다 소화해낸다는 게 아마 미션 임파서블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론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아마 부족하면은 강론은 별도 특강을 몇 회 잡아가지고 추가로 아마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다수 강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강의 수를 제가 보기에 한 27회 정도는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이 줄여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의 횟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수강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총론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은, 강론은, 특별 강의 형태로 해서 추가로 몇 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어차피 뭐 대답은 안 할 테니까 기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강의의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특강을 통해서 저와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철저히 실용주의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시험하고 별 관계없는 부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답안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틀 속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7회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7회 모의고사 전체에 다 채점을 제가 직접 다 할 거예요. 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꼬라지를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가 특강할 때도 수차례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꼬라지를 빨리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깨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든지 뭐 잘 안 되고 풀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땐 항상 질문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해결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그동안 예비순환을 안 하고 바로 지금 일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수강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특강을 통해서 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강의 선택한 친구들,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주류 강사들의 이제 기본 포맷을 따라서 학생들이 가다 보면은,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공직 가서도 아마 대단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 빨리 잘리든지 빨리 올라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릴 것 같으면 저처럼 빨리 그만두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고속 행진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든지 두 개 중에 결판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좋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아직 개정을 안 한 교재예요. 그래서 최근에 바뀌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보충 자료로 정리를 한 거고, 다만 여기 보충 자료에 반영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법이에요. 그 지방자치법은 제가 강론할 때 따로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총론 자료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안 쓸 때 여러분 좀 수정을 가해야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 중에서 반드시 봐야 될 판례들, 그동안 변화된 판례 중, 여러분들 판례 있다고 다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기존 판례를 재탕, 참탕해서 놓은 판례들이 거의 대다수고, 다만 새로운 법리가 추가된 판례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삼순환 할 때 이제 반드시 내년 시험 관련해서 봐야 될 중요 판례는 삼순환 때 다 정리를 다시 또 해요. 그때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1순환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행정법의 기본 포맷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이론, 그 다음 기본 판례, 그 다음 답 쓰는 기본지, 답안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1순환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순환부터는 뭐 한다고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2순환, 3순환은 끝없이 연습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순환 이번 강의를 통해서 행정법의 기본 틀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염없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11월 한 중순, 11월 말쯤 되겠죠. 이순환 때는 기출 사례집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사례 연습에 가장 좋은 것이 다름 아닌 기출 사례예요. 그래서 기출 사례, 지금 제가 만든 기출 사례는 아직 사지 마시고요. 그 개정판이 나올 거예요. 올해 기출 문제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뭐 올해 거는 볼 필요 없죠, 사실은. 뭐 어차피 내년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최근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여타 뭐 입법고시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된다 싶은 건 다 정리해가지고 수록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삼순환 때는 이제 뭐 제가 만든 문제, 그 다음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또 뭐 괜찮은 문제들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요. 행정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나머지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건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권력분립상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절대 빠지지 말고 무조건 치세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험을 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의고사만큼 중요하게 여러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 주소를 발견하고, 이럴 땐 답을 이렇게 구성해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좀 연마할 좋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7번 잠시 보세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아마 그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은 강의 계획표대로 진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이 강의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이 아니라는 거.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속력이 없어요. 탄력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은 예습하실 때는 이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하시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을 하시라고. 예습하고, 그 다음 하여튼 그걸 떠나갖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행정법 강의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순환이 행정법 순환이잖아요. 행정법만 공부하세요. 뭐 경제학 까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까먹어야 돼요. 어차피 까먹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행정법 공부할 때 행정법에 집중하고 예습 복습까지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좀 뭐 부족하다 싶은 과목들 보는 건 괜찮은데 그 뒤죽박죽 썩지 않도록 하라고.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하다 보면요, 뭐 행정법 할 때 경제학 보고, 경제학 할 때 또 행정법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특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정법. 그러니까 경제학 할 때는 그 특강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끝내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 행정법 할 때는 또 행정법이 거의 90%를 차지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좋습니다. 7번 잠시 보세요. 그 강의표 첫 번째 보면 오늘 아마 행정법 전체 틀을 좀 잡아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동안 예비순환 끝나고 꽤 시간이 흘렀죠. 흘러가지고 아마 행정법은 거의 깨끗한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간단히 잡고 교과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잠시 보세요. 이 동영상으로 그냥 대체해서 듣는 친구들도 좀 있나 봐요. 그래요. 어쨌든 뭐 집에서 보든 실강으로 보든 실강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은 있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이렇게 각이 잡히는가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뭐라고 배우셨죠? 이것 때문에 행정법이 나왔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행정이에요. 그죠? 법치. 저 법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놓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국가하고 누가? 국민이 싸우는 건데. 여기 이제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세무서장이 있고, 여기 세무서장, 뭐, 홍길동. 길동이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를 뭐라고 부르죠? 행정법에서 행정주체라고 부르죠.
행정주체라고 부르거든요. 행정주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은 뭐라고 부르죠? 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행정기관. 행정기관 중에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서 국민을 향해서 표출까지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뭐라고 배웠죠? 그걸 행정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또리또리한 행정기관을 뭐라고 그런다?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느냐 하면 일단 이 부분, 홍길동 부분은 뭐죠? 이건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컨트롤하려고 배우는 것이 뭐냐? 이게 행정조직법이라고. 이 부분이 이제 행정조직법. 여기는 국가만 적어놨지만 또 뭐도 추가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면 돼요. 여기 이제 국가지만 여기다 플러스 지자체. 똑같아요. 국가의 축소판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도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 안에 행정기관이 있겠죠. 똑같은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조직법이에요.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소직, 그 다음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정, 그 다음 조직, 작용, 구제, 그 다음 공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행정조직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국민을 향해서 국가가 액션을 취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행정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게 행정작용. 네, 이 부분을 이제 규율하기 위한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작용법이다. 이렇게. 행정작용법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이걸 무슨 행정? 법치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대로 했으면 다행인데 법대로 안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하면 법치행정을 놓고 국민 쪽에서는 이 세금 부과라는 행정작용이 법치행정에 위반됐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국가 쪽에서는 이 법대로 세금이 부과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례는 그걸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사례 풀이하실 때에 설문에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이 작용 때문에 법치 행정과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거리가 되는지 그걸 논점에 정리해다가 적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법치 행정에 안 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반했는지 반하지 않는지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과로 초래된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행정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크게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법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행정조직법, 그 다음 작용법, 구제법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될 거라고요. 전체 흐름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법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게 행정법이다. 그거만 아시면 다 기존 축은 형성이 된 겁니다. 기본 축은.